저는 30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서울의 오래된 원룸 건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이고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7시쯤 돌아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매일이 반복됐고 주말이면 가까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엔 넷플릭스를 보거나 친구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제가 살던 건물은 방음이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조용한 사람들만 살아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간혹 복도 끝을 오가는 발자국 소리나 옆집에서 TV 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긴 했지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방은 복도 끝에 위치한 401호였고 그 옆방은 402호였습니다. 402호에는 3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격이 조금 크고 항상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그와 마주칠 때면 짧게 인사만 하고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이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점이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 사는 건 간단한 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남자는 낮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새벽 시간대에 드나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 계단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들려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직업이 있겠거니 혹은 야근을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오랜만에 연차를 냈습니다. 조용한 아침 10시쯤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방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 시간대에 그 남자가 움직이는 건 처음이었기에 순간적으로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그러다 옆집에서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바닥에 쓸리는 소리, 묵직한 무게를 옮기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는 현관 앞에 뭔가 툭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를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신경에 걸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다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복도 쪽에서 아주 가느다란 부스럭거림이 섞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히는 바람에 무엇인가 스치는 듯한 비닐이 간헐적으로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세게 부나 싶어 무심히 넘기려 했지만 그 소리가 계속 같은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살짝 열어 복도 쪽을 내다보니까 402호 현관 앞에 커다란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일반 쓰레기 봉투보다 훨씬 크고 표면은 두껍고 질긴 재질처럼 보였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봉투는 군데군데 울퉁불퉁하게 불룩했고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내용물이 단단하지 않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봉투에 머문 것을 눈치챘는지 옆방 문이 안쪽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자에 가려진 이웃 남자의 얼굴이 살짝 보였고 그는 주위를 재빨리 훑어보더니 곧바로 손을 뻗어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봉투가 바닥에서 들려올라가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가 서로 부딪히는 듯한 묵직한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제 쪽으로 주지 않은 채 봉투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복도 끝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남자의 동작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창문을 열어 봉투를 복도 창문 바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비닐이 공중에서 한번 크게 부풀었다가 아래층 쓰레기 수거함 근처로 떨어지며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귓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에 건물 입구에서 또 그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한결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는데 그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표면이 어딘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봉투 아랫부분은 약간 벌어져 있어 안쪽에 비닐 포장 일부가 비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 바닷가 횟집 앞에서 맡을 법한 비릿한 냄새가 은근하게 풍겼습니다. 생선 비늘이나 바닷물 냄새에 가까웠지만 뒷맛처럼 코끝에 남는 특유의 단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냄새를 곱씹으며 그냥 회를 사왔거나 생선을 사온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별 의미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뒤에서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지 않고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그 리듬은 복도에 고스란히 퍼져나갔고 제가 사는 401호 앞을 지나쳐 402호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지자 복도는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주말에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쯤 복도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벽 안쪽에서 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옆방과 제 방 사이의 얇은 벽, 그 벽 너머에서 뭔가가 바닥을 긁거나 밀어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10분 넘게 이어졌고 곧 갑자기 멈췄습니다. 다시 잠이 들렸는데 이번엔 천장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쯤 되니 단순 생활 소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공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새벽 1시에 귀가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복도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불빛이 켜진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자마자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제 방에 있는 끝쪽으로 걸어가 좁고 긴 복도의 마지막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401호 현관 앞에 다다르자 낡은 도어 매트 위에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고 문 위에 작은 센서 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열쇠를 꺼내려던 제 발등 위로 차가운 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시선을 위로 올리니 천장과 벽이 맞닿은 모서리에서 투명한 액체가 느릿하게 맺혔다가 길게 늘어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이 떨어지면 곧바로 또 다른 방울이 맺혔고 그 표면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은빛처럼 번쩍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진 않았지만 그 물은 차갑고 끈적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곰팡이나 결로 때문에 습기가 생겼겠거니 혹은 위층에서 물이 샌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기가 왠지 꺼려져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 나서야 방금 전 복도의 고요함과 그 물방울이 묘하게 신경을 긁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복도로 나가보니 모서리 주변 벽면의 페인트가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고 그 틈을 따라 누런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재질이 습기를 머금은 듯 표면이 약간 부풀어 있었고 얼룩 가장자리는 이미 색이 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평소엔 보이지 않던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에 드릴로 뚫은 듯한 얇지만 깊어 보이는 구멍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습기 차면 그럴 수 있다는 말만 남기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 2명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셋이서 치킨을 시켜 먹고 맥주를 마시며 새벽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치킨 상자와 빈 맥주 캔을 싱크대 옆에 모아두고 거실 조명을 끄자 방 안에는 TV 불빛만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간단히 씻고 남은 음식 냄새를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휴대폰 화면을 몇 번 스크롤하다가 불을 끄자 방 안은 금세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서늘한 무언가가 등 뒤를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아주 천천히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소리를 죽이지도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점점 제 방 앞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관문을 확인해보니 도어락 주위에 희미하게 긁힌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열쇠나 금속으로 문을 건드린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방문도 잠그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결정적으로 터졌습니다. 한 달 후쯤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복도에 경찰과 구급대가 몰려왔습니다. 402호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주민신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자 402호 안에서 비닐에 쌓인 여러 개의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람 크기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경찰들이 서류와 사진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그 안에는 신원 미상의 사람뼈가 들어있었습니다. 402호에 살던 그 남자는 이미 방 안에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각은 알 수 없었지만 최소 몇 주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방 안엔 CCTV가 숨겨져 있었고 건물 주민들이 드나드는 장면이 수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가 건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오랫동안 기록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방벽에서 나던 긁는 소리, 현관문 손잡이를 건드리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천장 구멍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구멍은 제 방을 들여다보기 위해 뚫은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한동안 집안에서조차 안도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그 원룸을 바로 정리하고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밤에 현관 앞 발소리가 들리는 듯하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혹시나 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움직일까봐. 저는 30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서울의 오래된 원룸 건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이고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7시쯤 돌아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매일이 반복됐고 주말이면 가까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엔 넷플릭스를 보거나 친구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제가 살던 건물은 방음이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조용한 사람들만 살아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간혹 복도 끝을 오가는 발자국 소리나 옆집에서 TV 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긴 했지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방은 복도 끝에 위치한 401호였고 그 옆방은 402호였습니다. 402호에는 3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격이 조금 크고 항상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그와 마주칠 때면 짧게 인사만 하고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이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점이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 사는 건 간단한 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남자는 낮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새벽 시간대에 드나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 계단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들려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직업이 있겠거니 혹은 야근을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오랜만에 연차를 냈습니다. 조용한 아침 10시쯤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방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 시간대에 그 남자가 움직이는 건 처음이었기에 순간적으로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그러다 옆집에서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바닥에 쓸리는 소리, 묵직한 무게를 옮기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는 현관 앞에 뭔가 툭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를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신경에 걸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다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복도 쪽에서 아주 가느다란 부스럭거림이 섞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히는 바람에 무엇인가 스치는 듯한 비닐이 간헐적으로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세게 부나 싶어 무심히 넘기려 했지만 그 소리가 계속 같은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살짝 열어 복도 쪽을 내다보니까 402호 현관 앞에 커다란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일반 쓰레기 봉투보다 훨씬 크고 표면은 두껍고 질긴 재질처럼 보였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봉투는 군데군데 울퉁불퉁하게 불룩했고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내용물이 단단하지 않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봉투에 머문 것을 눈치챘는지 옆방 문이 안쪽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자에 가려진 이웃 남자의 얼굴이 살짝 보였고 그는 주위를 재빨리 훑어보더니 곧바로 손을 뻗어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봉투가 바닥에서 들려올라가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가 서로 부딪히는 듯한 묵직한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제 쪽으로 주지 않은 채
봉투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복도 끝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남자의 동작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창문을 열어 봉투를 복도 창문 바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비닐이 공중에서 한번 크게 부풀었다가 아래층 쓰레기 수거함 근처로 떨어지며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귓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에 건물 입구에서 또 그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한결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는데 그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표면이 어딘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봉투 아랫부분은 약간 벌어져 있어 안쪽의 비닐 포장 일부가 비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 바닷가 횟집 앞에서 맡을 법한 비릿한 냄새가 은근하게 풍겼습니다. 생선 비늘이나 바닷물 냄새에 가까웠지만 뒷맛처럼 코끝에 남는 특유의 단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냄새를 곱씹으며 그냥 회를 사왔거나 생선을 사온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별 의미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뒤에서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지 않고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그 리듬은 복도에 고스란히 퍼져나갔고 제가 사는 401호 앞을 지나쳐 402호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지자 복도는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주말에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쯤 복도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벽 안쪽에서 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옆방과 제 방 사이의 얇은 벽, 그 벽 너머에서 뭔가가 바닥을 긁거나 밀어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10분 넘게 이어졌고 곧 갑자기 멈췄습니다. 다시 잠이 들렸는데 이번엔 천장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쯤 되니 단순 생활 소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공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새벽 1시에 귀가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복도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불빛이 켜진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자마자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제 방에 있는 끝쪽으로 걸어가 좁고 긴 복도의 마지막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401호 현관 앞에 다다르자 낡은 도어 매트 위에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고 문 위에 작은 센서 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열쇠를 꺼내려던 제 발등 위로 차가운 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시선을 위로 올리니 천장과 벽이 맞닿은 모서리에서 투명한 액체가 느릿하게 맺혔다가 길게 늘어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이 떨어지면 곧바로 또 다른 방울이 맺혔고 그 표면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은빛처럼 번쩍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진 않았지만 그 물은 차갑고 끈적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곰팡이나 결로 때문에 습기가 생겼겠거니 혹은 위층에서 물이 샌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기가 왠지 꺼려져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 나서야 방금 전 복도의 고요함과 그 물방울이 묘하게 신경을 긁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복도로 나가보니 모서리 주변 벽면의 페인트가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고 그 틈을 따라 누런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재질이 습기를 머금은 듯 표면이 약간 부풀어 있었고 얼룩 가장자리는 이미 색이 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평소엔 보이지 않던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에 드릴로 뚫은 듯한 얇지만 깊어 보이는 구멍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습기 차면 그럴 수 있다는 말만 남기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 2명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셋이서 치킨을 시켜 먹고 맥주를 마시며 새벽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치킨 상자와 빈 맥주 캔을 싱크대 옆에 모아두고 거실 조명을 끄자 방 안에는 TV 불빛만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간단히 씻고 남은 음식 냄새를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휴대폰 화면을 몇 번 스크롤하다가 불을 끄자 방 안은 금세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서늘한 무언가가 등 뒤를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아주 천천히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소리를 죽이지도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점점 제 방 앞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관문을 확인해보니 도어락 주위에 희미하게 긁힌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열쇠나 금속으로 문을 건드린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방문도 잠그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결정적으로 터졌습니다. 한 달 후쯤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복도에 경찰과 구급대가 몰려왔습니다. 402호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주민신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자 402호 안에서 비닐에 쌓인 여러 개의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람 크기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경찰들이 서류와 사진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그 안에는 신원 미상의 사람뼈가 들어있었습니다. 402호에 살던 그 남자는 이미 방 안에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각은 알 수 없었지만 최소 몇 주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방 안엔 CCTV가 숨겨져 있었고 건물 주민들이 드나드는 장면이 수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가 건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오랫동안 기록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방벽에서 나던 긁는 소리, 현관문 손잡이를 건드리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천장 구멍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구멍은 제 방을 들여다보기 위해 뚫은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한동안 집안에서조차 안도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그 원룸을 바로 정리하고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밤에 현관 앞 발소리가 들리는 듯하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혹시나 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움직일까봐